받은 간우연입니다. 앞에 두 분 발표 들으면서 평화통일교육의 어떤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일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저는 학교에서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면 더 필요한 건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김진환 교수님 발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정말 현장의 어떤 교육 지침으로 오면 정말 좋겠다. 그걸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이제 뭐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왜 안 될까, 그다음에 뭐 어려울까,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시민단체처럼 어깨동무와 같은 어떤 단체들이라고 하면 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더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기대가 많았어요. 이게 이게 통일교육이라고 이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만나는 거니까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거다. 또 확장성을 가지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일정 정도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연장선에 있다는 게 어떤 평화 교육이 그런 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현장에 확실히 이제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생활 교육으로 이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 통일 쪽으로는 못 가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인성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되는데, 어떤 우리 어떤 구조적인 문제, 여기까지 뭐 한반도로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쪽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왠지 통일하면 계속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좀 위험할 것 같은 또 부정적인 인식이 항상 같이 오거든요. 약간 좀 자신 없어하는 것들, 이게 가장 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거죠. 이제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평화통일 방향과 관점이라고 하는, 평화통일 방향과 관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뭐 몇 가지 뭐 범교과 학습 자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소개가 돼요. 하지만 이거에서 어떤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어떤 전문적인 자료라든지, 또 아니면 좀 이거를 정말 해야 한다. 심지어 요즘에는 뭐 무슨 사회적 어떤 문제 하나만 터지면, 예를 들면 뭐 교사의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뭐 성교육을 몇 시간 이상 연수를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하다 보면 이거 다 밀려나가게 되는데, 사실 통일교육도 밀려나가거든요, 점점점. 그래서 근데 통일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제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고, 뭐 아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독립된 나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독립된 나라인지, 아니면 뭐 통일을 지향하는 특정 관계로 볼 것인지,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야 되고 줄타기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평화통일에서 결국 이름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평화통일 교육하면서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에서 정말 좀 많이 활성화될 거다,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대로라는 거죠. 변한 게 없습니다. 국가법 그대로 있고요. 통일교육지원법상에서 내용 그대로 있고요. 뭐 저희가 좀 잘못하면 이제 민원 들어오고요. 변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 거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학교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당위가 아까 계속 나온 문제인데, 이 당위로 남아있지, 아직까지 내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무관심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대등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뭘 알아야 대등하죠. 모르는데. 모르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고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나랑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대등하라고 해서 대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어떤 그것을 상쇄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교사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손발이 묶여요. 좀 간단한 예로 저희가 아까 김준호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다양 상호 이제 동질성 공통성을 얘기하는데, 북에 있는 어떤 교복을 조사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걔네들 어떤 교복을 입을까? 없어요. 저희가 찾다가 어쩌서 뭐 심지어는 뭐 북에 나온,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기에는 설명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저주된 정보라든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도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라라고만 나왔지 작년인가요? 교육부에서 이제 뭐 계획에서 쭉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계획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교육감 선거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으로 선언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그 전과 그 이유가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름만 바뀌었지 교육 방식이나 내용은 예전 통일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 보면 그걸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벤트성 교육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어떤 교육 목표가 있는 그런 교육으로 존재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본교과 14가지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상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의미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문제일까 이제 핵심일 텐데요. 이게 개인의 평화가 꼭 국가의 평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가 이제 연결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거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과 애국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거랑 통일하는 거랑 이게 같은 건가요? 좀 고민스러운 거죠.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같이 묶여져서 같이 교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통일되면 좀 통일을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왜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상태가 편안한데 왜 바꿔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과 같이 어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드리는 노력들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이 퍼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달라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뭐 박근혜 정부 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이 평화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바뀌어야겠죠. 어떤 제도적인 분들은 당연히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 작년에 올해 초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국가보험 최종적으로 고무사냥죄로 해직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통일교육 할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계속 얘기한 겁니다. 뭐 어떤 방법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해달라. 작년에 아마 어깨동무도 교육 나갔다가 당하셨을 텐데요. 그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민원. 뭐 이 통일교육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학교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학교가 책임지고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은 학교는 이제 뭐 어깨동무에게 미루는 거죠. 니네가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앞서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통일이 대면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육 과정에 나와 있어요. 교육 과정 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되게 논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걸 가지고서 교육하자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일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토론의 결과가 통일을 하지 말라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되면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면 저는 잘못 가르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죠. 아직까지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뀔까 뭘 바뀔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약간 뭐 가장 큰 게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알아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걸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좀 가능해져야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교육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좀 어렵지 않게 시청해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안내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럴 교사 연수 같은 것들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자료도 없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료는 되게 많은데 이 자료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어떤 평화통일이 꼭 필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교사에게 사명감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출발을 시키게 하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함께 봐요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되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못했는데 넌 뭐 했니? 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 했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림책 많이 읽었고요. 평화통일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걸 했었어요. 이제 그림책이 좋은 거는
시간이 짧으면 돼요. 애들이 학교 오는 시간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와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딱 읽을 수 있습니다. 딱 읽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아이들이 평화나 통일하면은 주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나랑은 상관없이 어떻게 뚝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너 뭐 할 거야? 이게 주된 질문 내용이고, 네가 뭐해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너 이렇게 좀 싸웠다면 너는 거기서 어떤 노력을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그런 책을 읽었는데 이게 사실 평화 관련 책이 되게 많아요. 평화는. 근데 이거랑 평화랑 통일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림체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초등학생들의 가치 같은 거 얘기하면 되게 잘해요. 어떻게 지내? 서로 존중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정말 잘합니다 말은. 근데 질문 바꾸죠. 그럼 존중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마음이 탁 막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인권 교육 했을 때 이제 노동 존중이라는 게 뭐니? 저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 존중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노동 존중하는 건지 저도 보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친구를 존중하는 거, 부모를 존중하는 거, 개인적부터 해서 나와서는 이제 뭐 이어서는 북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는 거니? 북에서 온 사람들, 탈북민들을 어떻게 존중할 거니?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 좀 더 필요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얘기하고요.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게 할 것인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제 김재환 교수님 말한 거 정말 똑같은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게 북한 일상생활.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아이들이 북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같이 가볼까라고 했을 때는 존중해야 되고 대등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이랑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같이 만났다라면 뭐 아니면 같이 뭐 캠프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래? 뭐 메뉴를 짠다거나 아까 말 교복 같은 경우는 어떤 교복 한번 이거 만들어 볼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한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북쪽을 알고 편견이 없으려면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자료 조사가 되게 힘들고요. 이게 자료도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북쪽 아이 교복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여기 휘장이 뭐라 써 있는지 궁금한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게 또 결국은 찾긴 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년단 계급 표시가 들어가는데 그 계급 표시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이제 고민하는 건 그런 거죠. 북한 이해 교육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독립성 찾아가는데 북은 이렇고 남은 이러니까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그 서로 합의되는 지점들을 고민해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조사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 했다면 뭐 캠프 같은 거, 뭐 단체복, 급식, 체험학습, 운동회, 생활규정 뭐 이런 거하고 사사키 놀이, 카드 놀이 뭐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것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하고요. 이제 단체한테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 자료 찾기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좀 어떤 연구를 해서 뭐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교복의 휘장의 의미 같은 것 어떤 교사들이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좀 선생님들과 고민해서 어떤 세트화해서 교사들이 설명서를 좀 써주고 자료도 주고 그거를 수업에 이제 바로 적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업 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에서 뭐 운작품 같은 걸 주고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이버 평화통일 교육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온라인으로 통일 교육하기 이거 새로운 도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